도가니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 해봐. 안녕. 자, 신발 신고 짠. 안녕.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 1, 2주 정도의 그런 단기 속성 코스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없고요. 우리 아이의 이런 몸에서 면역계를 이렇게 성숙시키는 일은 청소년 때까지 꾸준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에서는 이 신체를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면역계 기능도 좀 꾸준하게 활발히 성장시키고 있죠.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자고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양면에서 결핍이 되기 쉬운 환경이나 요인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영양 보충을 통해서 면역계가 이제 문제없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영유아 시기에는 신체 성장뿐만 아니라 이 신경과 이렇게 지능도 이렇게 함께 발달하는 시기이잖아요. 이 시기에 영양소가 좀 오래 기간 결핍이 되면은 발달 저해가 올 수 있고, 이렇게 온 발달 저해는 나중에 영양 공급을 하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즉, 영양제 보충을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평생 지탱할 수 있는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좀 너무 조급한 마음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3살 면역이 80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그럼 이제 면역계를 발달시키는 영양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번 먹일까 말까의 첫 주제로 다뤘었던 철분입니다. 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적혈구 생성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신체뿐만 아니라 지능과 그리고 신경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철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면역 발달에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철분이 결핍되면은 좀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게 되고요. 먼저 철 결핍성 빈혈로 진단받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철분제를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빈혈 수치는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식욕이 없거나 아니면 식사량이 너무 떨어지는 아이 같은 경우에 밥 대신 생우유를 좀 많이 마시는 아이들, 설사가 잦거나 장이 약하면 철분 흡수를 잘 못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현재 빈혈이 아니더라도 빈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그 1일 10ml 정도의 철분을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은 이 영아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의 그 철분 권장 섭취량이 1일 6ml이거든요. 건강한 아이들이 이제 식사로 이제 챙겨야 되는 철분 권장량이에요. 이 식단으로 보자면 이게 돌이 지나고 유아식을 하는 아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루에 한 50g 정도의 소고기를 섭취를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좀 크기로 따져보자면은 이렇게 계란 한 알 정도. 그 정도 크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소 이 정도 양의 육류를 섭취를 하면서 잘 먹고 또 이제 잘 활동을 하는 아이라면은 뭐 특별히 철분제를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는 아이와 철분제 선택 그리고 복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먹일까 말까 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못 보신 부모님들은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뼈 성장을 위해서 이 칼슘과 인 흡수에 필요한 비타민이라는 거. 최근 몇 년간 이 비타민 D의 다양한 역할이 연구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여러 조직세포와 그 면역세포에서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의 부족과 그 바이러스 호흡기계 감염 간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논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인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한국인의 92%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소아청소년을 이렇게 조사한 결과로는 이 남아에서는 79.8%가 그리고 여아에서는 83.8%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었죠. 이 비타민 D는 식품으로 섭취하기는 어려운 비타민이에요. 이 햇볕을 쬐면은 합성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 야외 활동을 하기가 많이 어렵고 또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건강한 영유아라고 하더라도 비타민 D 그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1일 400IU 그리고 12개월 이후의 그 어린이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00IU의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보면은 11세 아이까지는 5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IU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200IU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하루에 400IU 이상은 주는 것이 좀 적절하게 보여지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1000 그리고 2000IU씩 더 고용량으로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아이더라도 지금 계속 꾸준히 챙겨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세포 성장과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이 아연이 결핍되면 성장이 지연되고 또 식욕이 감소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면역기관인 흉성과 비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면역세포인 B세포와 T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해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 아연을 보충하면서 급성 하기도 감염의 빈도를 낮추고 또 심한 폐렴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아연의 권장량을 보면 1, 2세에서는 1일 3ml를 주면 되고 또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4ml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아연은 육류나 해산물 그리고 유제품이나 견과류 같은 식품에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기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아연 결핍이 좀 많이 잘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에 비해 이제 식단이 서구화된 나라에서는 이런 아연 결핍이 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영유아 때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면서 아연이 필요한 시기에 이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잘 먹지 못하면은 그리고 또 식욕이 잘 없어서 이렇게 잘 먹지 않는 아이라면은 어느 정도 식사량이 안정적이게 잡힐 때까지는 좀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급성이나 만성으로 이렇게 설사를 하는 경우에 일시적인 아연 결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연 결핍으로 인해서 또 설사가 유발되고 또 설사가 생기니까 또 아연이 흡수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급성 설사 시에 이 아연을 공급하면은 설사의 기간과 그리고 횟수가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설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로운 역할을 하는 미생물을 말하죠. 여기서의 이로운 역할이라 함은 단순히 장 건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면역체계 그리고 내분비 대사 그리고 신경계 발달 등 여러 가지에 기여하는 역할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장에서 우리 몸에 나쁜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비타민과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을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장내에 있는 유익균을 늘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식품으로 섭취를 하자면 우리가 아는 요거트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 있는데요. 돌전 이전 아이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좀 제대로 섭취하기는 어렵죠.
대신에 이제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그 모유를 통해서 전달을 받을 수가 있고, 자연 분만을 할 때에도 질내에 있는 유익균이 출산 시에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반대로 이게 분유 수유를 하는 아이라던가, 그리고 또 제왕절개를 해서 나온 출산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내 유익균의 정착이 좀 아무래도 취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토피와 같은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또 항생제로 인한 설사 예방에도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을 알고 계셔서 많은 엄마들이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하고 잘 상담을 하셔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 영양제 먹일까 말까 고민될 때 약 먹을 시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아이 약 먹일 때도 구독 후 먹이세요.